캠핑장으로 떠나는 의정 토크쇼. 오늘도 캠핑장 특별 손님을 모시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경기도 시흥을 사랑하는 경기도 시흥시 토박이 경기도 의원입니다. 안광률 의원 모시고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시흥에서 온 경기 도민의 보좌관 안광률입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 보좌관이요? 네. 본인을 특별히 보좌관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원들은 어쨌든 도민들의 삶과 또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경기 도민들을 위한 저희 도의원들이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좌관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들 고생 많으시니까 오늘은 좀 네. 편안하게 딱딱한 얘기보다도 편안한 캠핑장으로 모셨는데 스튜디오 너무 좋아요.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예. 저 사실 캠핑 좋아하는데 네네. 요즘에 바빠서 못 갔거든요. 오늘 여기 오니까 진짜 캠핑 온 기분입니다. 가을인데 이제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캠핑 가면은 뭘 꼭 해야 되나요? 불멍을 해야죠. 불멍! 네. 불멍하면서 아휴 또 정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아유 우리 동네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불멍할 때는 좀 머릿속을 좀 비우고 싶은, 좀 비워야 다시 채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힘들 때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 한잔 하시면서 아유, 자, 우리 고맙습니다. 멍하니 한번 풀어보아요. 제가 예. 2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네, 맞아요. 벌써 이제 2년 또,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네. 초선과 재선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 달라지죠. 할까요? 네. 네. 이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재선이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좀 딱딱한 얘기 했는데 오늘은 좀 그냥 캠핑장이니까 편안한 얘기 좀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이니까 네. 꼬치를 준비했습니다. 꼬지. 이거 괜찮네요. 예, 하나씩 저희 키워드를 심어놨거든요. 네. 하나씩 뽑아가면서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첫 네. 번째 뽑아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전상서. 아버님 정상서. 네. 이게 아버님에 대한 어떤 네.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올리고 싶으셔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올해 이제 10주기이신데 예. 이제 평생 소장농을 하셨어요. 시흥에서. 예. 그래서 땅을 정말 많이 이렇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셨는데 자식된 마음에서는 늘 그게 안타까웠죠.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아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좀 사업이 잘 돼서 한 3년 정도 버니까는 좀 돈이 모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도 없었고 집을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저나 또 집사람이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한켠 여기가 좀 짠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 당신 땅 한 편 갖는 건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집은 내가 3년 뒤에 다시 사주마. 이번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땅을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산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 통해서 서산에다가 아버지 땅을 이제 사드렸는데 계약하러 가던 날 잊혀지지가 않아요. 새벽 5시부터 전화하셔서 언제 가냐고. 그만큼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첫 도지사를 본인이 매번 도지사를 주시다가 예. 첫 도지사를 받으실 때 네. 그 펑펑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좀 눈에 선합니다. 저도 이동부의 아들이어가지고 예, 그걸 예. 다 알거든요. 예. 본인의 땅, 논을 소유한다는 게 농부로서는 그럼- 기가 막힌 행복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 아버님한테 해드린 첫 효도이자 마지막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늘 죄송한 마음이었죠. 부모님들한테. 아들들은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죄송함, 미련 이런 게 좀 많이 남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아버지한테 안 미안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죄송해 죽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도 사실 임종을 못 지켜드려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예.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표현을 못 해드린 게 네. 제일 죄송하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아버지 전상수잖아요. 네. 예, 카메라 보시고 네.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 이거 올리고 눈물 날 싶으신지 것 같은데. 후회될 말 있으면 저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뭐 잘 계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갓 20살 됐을 때 아버지가 50대셨는데 지금 그 나이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좋은 데 가서 소주 한 잔 못 따라드린 게 좀 한이 되고 늘 고맙다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신 어머님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못 하셨을까? 그러게요. 참 예. 아버지와 아들은 좀 서먹한 관계가 많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아들은 크면서 말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이 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걸 제일 많이 듣는 지금입니다.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버님, 어머님, 올해 장가가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그 빨리 결혼하시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큰 효도.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도 바로 가죠. 아, 그럴까요? 네. 자, 부모님은 살아가는 걸로 결론 짓고 자, 두 번째. 프렌디. 프렌디? 프렌디. 영어네요. 예. 프렌즈하고 뭡니까 이게? 해석하자면. 데디? 대리? 데디? 친한 아빠, 친구 같은 아빠. 네. 오, 친구 같은 아빠신가 봐요. 그걸 꿈꿔왔죠. 그런데요. 네, 안 돼요, 잘? 이제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26에 이제 부럽습니다. 결혼을 해서 네. 우리 큰 아들이 26살, 네, 딸이 23살입니다. 예. 아이들하고 늘 같이 좀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아이들 또 얘기 많이 들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땐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좀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많이 대화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대학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또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런 아빠가 좀 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제가 꿈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조금 할 수 있어서 예. 그렇죠. 아빠가 젊으니까.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얘기 나면 중에 애기 이제 초등학교 한갑돼요. 저는 이렇게 적게 살려고 예, 프렌디라는 말 저도 달고 살아야 되겠네요. 근데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또 키우다 보면 또 정치도 하시니까 스스로 또 아빠로서 많이 배우는 점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삶에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책임감, 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거고 가정을 꾸미면서 또그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저희 큰애 낳고 어느 날 큰애를 이렇게 딱 돌 막 지났을 때인데 그 조금 약간의 어떤 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이렇게 천진난만한 눈빛인데 아빠 똑바로 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네. 때문에도 잘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죠. 그렇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네.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고. 그돌 지난 아이가 네. 똘망똘망하게 아빠 돈 벌어 와.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뭐 자평 몇 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예. 저는 아마 한 50점? 50점? 네, 50점짜리 아빠 아닌가.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늘 원하는 게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 여행 많이 가고 이런 걸 원하는데 또 이제 정치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시간적 여유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또 특히 주말에 이렇게 더 그쵸, 바쁘다 바쁘죠.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기가 좀 힘들어진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이미 컸어요. 이미 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들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자기들 생활을 하니까 예. 이제는 또 제가 보자 그래도 볼 시간이 이제는 뭐 예, 같이 안 놀아도 되니까. 안 놀아주죠. 예. 그래서 아.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 예. 그게 좋습니다. 결혼시킨 다음에 다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주손녀 보시면서 이렇게 또 다른 행복이니까 네. 아유 어쨌든 뭐 두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잘 표현이 돼서 앞으로 프렌디 예. 100% 100점이 되지 않을까 아이, 예,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뽑아주십시오. 아 스쿨버스. 스쿨버스. 네, 네. 예, 예. 이것도 학교에 관련된 건데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이 그래요? 스쿨버스였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마을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는 그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스쿨버스가 생기기 전에 학원 버스들이 아이들을 실어 나갔어요. 아. 네. 근데 이 버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사고가 나면서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시흥시하고 시흥시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갖고 그때 스쿨버스를 대응 투자 사업 50대 50 대응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쭉 해오던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시흥교육청에서 스쿨버스 예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오. 통보가 온 거예요. 예예. 그래서 왜 그 버스를 없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 학교 앞에 뭐가 생겼냐면 시흥시 버스 공영 차고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없던 버스들 노선이 생긴 거죠. 아. 근데 이 문제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 다만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내려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진로가 다 공장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스쿨버스를 계속 유지해라. 네네. 근데 끝까지 이거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네. 시흥교육청에서도 시위를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시위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은 이제 같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교육위에 있던 의원들이 거기만 스쿨버스를 해주냐 그러면 딴 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버스 타고 다니게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게 하라고 막 아, 그래서 이런 막 열받으셨군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되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어느 아이가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예.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 아.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해도 배를 좀 바로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쿨버스가 예. 정치를 입문하게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됐군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시의원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예. 출마를 했다가 그때 이제 2인 선거구에 나번으로 공천을 받아서 낙선을 하고 이제 8년을 지역에서 봉사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것이 더 우리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네. 위해서 좋은 건가에 대한 그런 봉사 활동도 하면서 네. 토론도 하면서 네. 그렇게 8년 세월을 공부를 했죠. 아, 네. 스쿨버스 시작된 정치 인생.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탄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네. 계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흥시 토박이시잖아요. 네. 시흥시 현안 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게 좀 문제예요? 시흥시 현안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네네. 근데 이제 제 지역구만 보면 이제 원도심에 원도심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좀 짓는 걸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시흥시가 시유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를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지금 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화물 공영 주차장. 그러니까 시흥에 이제 화물 공영 주차장이 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는 이제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화물 차고지들이 그냥 도심 내에 막 주차를 하고 이걸 또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걸 또 딱지를 끊고 그렇죠. 이게 참 반복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이 도심 안에서는 이제 그 차들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네. 버스 그 화물 공영 차고지를 이 시흥 북쪽에도 좀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네네. 원래 이게 그 국가 균특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이 균특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 균특 사업일 때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없었어요. 예.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는 공사비의 70%만 지금 공사비의 70%만 준다 경기도에서 이래서 예. 예산 문제는 계속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네. 난감하게 네. 지금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굉장히 네. 머리띠 메고 네. 함께 고민해야 될 텐데 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손님으로 영상으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자, 나와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시의 의장 송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안광률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분 어떤 분이세요? 하루 의원님 너무 멋집니다. 함께 의정 활동하면서 늘 여러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특히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그 좋은 의원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 의원님께서 그 원도심에 청소년 수련관이 없다, 또 화물 공영 주차 문제 때문에 불법 주차 심각 안전 문제 지적해 주셨어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의장님도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저와 함께 저도 8대에 들어오면서 함께 고민했던 문제고요. 저희 안광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안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이런 문화시설이 없어서 아마도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해결 방안을 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머리 짜내야 되는데 어떤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의장님? 아무튼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서 도 차원에서 또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고 저희도 시 차원에서 함께 네. 예산 문제와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 저희 의장님께서 같이 또 파트너잖아요, 어찌 보면. 네. 평상시 어떻게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요. 이제 자주 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행사장에서 보고 왔는데 네.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네. 우리 송미 의장님은 진짜 여걸이세요. 하루도 그 하루하루를 예. 정말 이 시민들 위해서 매일 그 지역구를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네네. 저희가 또 그렇게 케미가 좀 잘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통화도 자주 하고요. 네, 예.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셨는데 한 말씀 네. 부탁드려요. 아유, 의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늘 사랑하는 거 알죠? 의원님 사랑합니다. 예, 의장님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흥시 문제도 한번 만나봤으니까 도의회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네, 상임위원회가 지금 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네요. 네. 어쩐지 약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요즘 어떤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 그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완전히 그런 사업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 의견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학교 운영위를 왜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는 참석을 안 시켜요. 그래 막 부모님들만 운영위원회 네. 선생님들하고. 네. 이거는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이제 조리실, 네네.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 실무사 분들이 9개월 노동자예요. 9개월 노동자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9개월만 일을 하세요. 방학이 1년에. 있으니까. 예. 그 방학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네. 공무직이라는 건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공무직이니까 무기계약직. 예. 예. 그러면은 직원이에요. 그렇죠. 직원이네. 예. 그러면 예. 12개월을 이분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고민을 앞으로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저희 유치원 아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교육입니다. 네. 근데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유상이에요. 아, 돈 내야죠. 예. 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교육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치원 무상 교육을 좀 실현해야 된다. 이거는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 만 5세 아이들부터 우리가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거를 지금 정책 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형평성.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의 어떤 참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연령이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저 약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는 게요. 더 연령을 낮춰서. 네, 이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해야 된다. 저도 약간 그런 주의가 네, 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제 하시니까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는 교육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고 길어요. 많죠. 네, 또 길게 봐야 또 되니까. 국가에서 또 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아주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딱딱한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딱딱한 얘기 많이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아주 편안합니다. 술술 나왔죠? 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줄. 내 인생의 한 줄. 네.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거친 표현이라. 네네네. 예, 닥치면 다해. 닥치면 다해. 어떤 네. 축구 감독님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닥치는 대로 공격. 닥공이라고 했는데 네. 닥치는 대로 한다. 네. 좋은데요? 추진력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도 있고요. 네. 살면서 50인생 살면서 왜 어려운 난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모든 주어지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실제 닥치는 대로 다 해왔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면은 물러서지 않고 네.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해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닥치는 대로. 저 닥치고 불리하면 내 도망간다. 제 신조. 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만난 우리 안강렬 위원님 역시 경력직 제 손답게 거침없이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비전을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또 고맙습니다. 4년을 기대해 볼 만한 저희도 응원해 볼 만한 그죠? 네. 그런 안강렬 위원님이 되도록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이제 본인 소개를 경기도민의 보좌관이라고 네. 소개해 준 만큼 네. 열심히 뛰셔서 경기도민 보좌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캠핑장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게스트 모시고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시흥시 토박이 안광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